최태규 전문가,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닥에서 라는 부제를 주셨거든요.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무엇일까요? 네,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방향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얼마 전에 이제 5G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왜 5G가 안 가고 가야 될 부분. 오늘 또 시장에서 제일 잘 가는 게 5G죠. 뭐 RFHRC가 막 10% 이상 가고 KMW,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애들 막 뛰고 가는데, 자, 오늘은 또 하나. 우리 제약바이오 관심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정말 고점에서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예요. 뭐 아까 CJ, CGV도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해요. 왜 막 올라갈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니까. 자, 거래소 같은 경우, 이거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,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마이너스 56%예요.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너스 77%.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는 마이너스 61%. 코스닥 같은 경우, 이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63, HLB 마이너스 66,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71, CJ는, 이거 마이너스 83%예요. 자, 그러면,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없을까?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, 일단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취약해요. 얘네들 거의 대부분 없고 이 자금 유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사를 꾸려나간단 말이에요.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또 재무제표상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주가가 안 좋아. 근데 더더욱 문제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혀가 아파요.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쉬어요. 예.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단 대면이 어려워지잖아요. 예,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상 진행이 안 돼요. 예, 그러면 보통 이 제약바이오 얘네들은 임상 이런 거 1상에서 막 급등 나오고 2상 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나올 수 있는 1년, 2년 동안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기술 수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.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엉망이 됐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계약된 게 5개나 있었는데 올해는 달랑 1개예요. 그것도 ABL 바이오가 1조 2천억인가 이렇게를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연도별로 얼마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나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단 올해는 지금 한 4조 3천억. 일단 비공개도 있어요.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몇천억 되겠나요? 그래서 한 4조 3천억 올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조가 넘었습니다. 20년도에는 11조가 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조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조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최근 5년 내에 보면 올해가 어찌 보면 또 가장 작아요. 그만큼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올해의 기술 수출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주가 위치 보고 좀 반등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GC셀이 리바라 인도 기업인데 일단 금액은 비공개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큐티아 테라퓨틱스 중국 아니지 사노피 여기에다가 1조 2천억. 그 다음에 이제 종군당 바이오가 뭐 83억, 뭐 이렇게 졸졸 하다가 2월 달에 노벨티, 발음 어려운데 미국 기업에다가 한 8,700억, 기술 수출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코오롱 생명과학이, 싱가포르 기업에 7천억 정도, 이렇게 좀 했고요. 자잘자잘한 거는 우리 좀 빼고요. 그 다음에, 9월 달에 보로노이가 미국 기업에 6,600억, 동아 ST가 또 미국 기업에 4,700억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한 열댓 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약바이오 이 섹터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제가 과거의 흐름을 쫙 보면 주식시장이 막 화랑을 보여요.
그래 놓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불꽃 튀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어요.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때요?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급등하는 건 진짜 시장에 한번 불 붙어가지고 막 옛날 막 신라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있죠.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 담아도 돼요. 왜? 그때는 그냥 같이 가버리니까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선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. 그럼 여기다 대놓고 비중 실어서는 안 돼요. 이 제약바이오는 특성상 얘네들 진짜 바이오자만 붙으면 다 가. 이럴 때는 짧게 트레이딩 하더라도 막 급등하니까 좀 나름대로 비중 실어도 돼요. 근데 지금은 비중 실으면서 매매할 섹터는 아니다.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조금 긴 호흡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여튼 뭔가 얘네는 임상 이런 것들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투자하는데 그 임상에 대한 결과는 사장도 모르고 그 연구원도 몰라요. 왜? 어떻게 알겠어요? 해보니까 성공했다. 해보니까 실패했다.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옆집 또래 엄마가 이거 된대 믿지 말아요. 그런 건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얘가 잘못됐을 때 감당할 수 있니? 그러한 비중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. 왜? 얘는 뭐 아니면 도니까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증시 사이클 가장 마지막에 불타오르는 제약바이오라고 꼽아주셨는데요. 현재 바닥을 다지는 그 시점에서는 일단 바이오주의 투자도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셨어요. 단기간에 어쨌든 최근 몇 달 동안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정말 많이 튀어 올랐었잖아요. 최근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긴 했지만 중국 리오프닝주 또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있는 쪽 이쪽으로 확실히 시장의 매기가 좀 옮겨가긴 했지만요. 바이오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실까요? 네, 최태규 전문가님. 그 종목별로 접근해야죠. 예를 들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호재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? 급등 나왔습니다.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좀 트레이딩 했던 종목인데 물려도 될 종목이에요. 왜? 형제가 있는데 한림병원 이쪽으로 형제가 해요. 그럼 기본적인 매출이 한림병원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눈 쪽에 관련돼서 전문 기업인데 우리 진짜 눈들 많이 나쁘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얘네가 또 기술 수출 관련돼서 크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건이 좀 한번 터져주면서 급등 나왔어요.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주 종목들 잘 보시면 호재 뉴스 나오고 더 가야 되는데 안 가.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한 달, 두 달 퍼져요. 퍼진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요.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뉴스 나와서 올라갔어. 그럼 이 자리에서 갈 듯 안 갈 듯 해요. 왜? 막 장중 변동을 주니까. 그럼 여기는 보유한 사람이 이절 잡고 트레이딩 하는 거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 수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대한민국 탑 브랜드인데 주가가 바닥이야. 그런 애들은 긴 호흡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해요. 왜 순환하는 장세 속에서 얘네들도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니? 뭐 올라갈 수 있어요. 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뭐 속도 좀 줄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놓으면 얘네들도 한번 튀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짧은 트레이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좀 긴 호흡에서 갈 것이냐 그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얘 긴 호흡으로 갈까요? 한번 월봉 보시고 위에서부터 진짜 75% 빠진 그 밑에서 얘가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. 그럼 큰 흐름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네.